안녕하세요.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오늘은 오늘부터는 후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요? 라는 제목입니다. 후원자란 뭐 하는 사람인가요? 제가 이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회복이 왜 안 되는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 시간에 나눠왔거든요. 그동안에. 그리고서 이런 우리가 회복이 되지 않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다.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을 가져다 써야 된다. 이제 이 원리를 나눴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 힘을 어떻게 가져다 쓰느냐,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면서 몇 가지 도구들을 알려드렸는데, 그 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2단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힘을 빌어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12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그 12단계를 이제 삶에서 이제 적용하면서 내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게 이제 모임이죠. 그리고 12단계를 내가 이제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바로 이제 후원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후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원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에서 이제 후원자가 사실 이제 개념들이 사실 많이 있죠. 이 스폰서 또는 리더 또는 멘토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얘기하는데, 이 후원자가 이 익명의 모임 안에서의 후원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요 후원자는, 그러니까 저희의 이 회복의 관점에서 저희의 익명의 모임 안에서의 후원자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의 후원자는 12단계를 통해 변화되어서 이제 후원을 요청한 피후원자에게 12단계를 밟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후원자예요. 다시요. 후원자는 12단계를 통해 변화되어 후원을 요청한 피후원자에게 12단계를 밟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좀 말이 약간 길어가지고 좀 그런데, 첫 번째는 12단계를 통해서 삶이 변화된 사람을 말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 회복의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툴로서 이제 12단계를 쓰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삶이 변화돼야죠. 본인이. 그래서 변화되었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후원자의 제1 조건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힘이 없었는데, 그 사람도 분명히 힘이 없었는데 이제 12단계를 통해서 힘을 빌어다 쓰는 방법을 알게 된 사람, 그래서 삶에 적용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후원자의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피후원자가 후원자에게 후원을 요청합니다. 저희는 막 내가 후원해줄게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왜냐하면 열망이 없으면 회복할 수 없다는 거를 우리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후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홈페이지에 후원 요청하잖아요. 또는 뭐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열망 있는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피후원자가 후원자에게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모임 같은 데서는 이제 후원자급이 좀 있으니까 이제 자기에 맞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좀 후원을 요청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때에는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뭐 웹사이트나 저희 홈페이지 같은데 후원을 요청할 수가 있죠. 12단계를 밟도록 그래서 그런 후원을 요청한 그 피후원자에게 이제 여러 상황과 또 이런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맞을 때 그 12단계를 밟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원자는 12단계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 자기가 삶이 변화됐어야 하죠. 그래서 12단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분명히 그 후원자도 힘이 없었는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힘을 빌어다 쓰는 법들을, 가져다 쓰는 법을 익히게 됐고, 그걸 통해서 삶이 유지되고 변화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피후원자가 후원을 요청하면 이제 여러 조건들과 상황들이 맞았을 때, 그 조건이라는 거 여러 상황과 또 서로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맞았을 때 이제 그 후원자가 12단계를 밟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힘이 없는 사람을 같이 걸어가 주는 거죠. 그래서 힘과 접붙여주고, 그리고 힘이 생기도록,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바로 후원자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후원자는 한마디로 후원 12단계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좀 풀어서 설명하면 힘이 없는 사람에게 힘을 갖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후원자가 이제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제 이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런 역할도 사실 해요. 역할도 하지만 이런 사람이 후원자의 전부는 아니다. 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후원자는 이제 제가 책자가 있는데 후원에 대한 이거는 이제 이거는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나온 후원 책자인데 이게 이제 익명의 모임들에서는 좀 이제 괜찮게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경험한 것들 좀 얘기를 나누면 후원자는 뭐가 아니냐? 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 또 뭐 수술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주사를 맞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약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사실 후원자가 그런 거를 이렇게 조언하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게 치료를 인도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몸이 아픈 거에 대해서 막 진단해주고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뭐 수술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이런 것들 또 수술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지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급할 때는 그럴 수 있고 이제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 후원자는 상담사도 아니에요. 상담사는 뭐냐면 상담은 어떤 이제 이야기하면 우리 이야기 뒷면에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어떤 상담 기법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제 고쳐가는 게 이제 상담사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각자의 인간론에 기초해서 그 인간론에 기초한 상담 기법들을 가지고 상대방을 전인격적으로 바꿔가는 게 이게 상담이라고 배웠는데 이제 이 후원자는 이 상담사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상담의 역할을 꽤 많이 해요. 저도 이제 지난주에만 해도 뭐 직장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 또 이제 뭐 재정 문제로 인해 어려워하는 사람, 또 뭐 부부관계로 인해 또 분노 문제로 인해 어려워하는 사람들 등등을 이제 상담했어요. 사실 상담했고 또 후원자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하지만 후원자가 상담사만은 아니다 라는 거를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후원자는 친구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놀고 시간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후원자를 생각하는 사람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가 주 모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회복의 여정을 같이 가다 보면 막 낚시도 다니고 또 같이 막 운동도 하고 등산도 다니고 또 뭐 종교 행사도 같이 하고 막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후원자가 친구가 메인의 롤 모델은 아니다 라는 것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의 역할도 하지만 친구는 아니다. 네 번째 후원자는 복지사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 분이 이제 돈이 없어요. 그래서 살 집이 없어요. 그래서 뭐 집을 좀 빌려 좀 같이 좀 지내준다던가 아니면 차비가 당장 없어요. 뭐 차비를 좀 준다던가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요. 뭐 밥을 사준다던가 아니면 뭐 직업을 뭐 구해준다던가 사실 뭐 그런 역할도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뭐 멤버들 밥을 사주거나 뭐 차를 사주거나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복지사가 메인 업무는 메인 임무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후원자가 의사의 역할도 종종 해요. 뭐 나는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나는 약을 먹었는데 그거는 좀 그렇더라. 나는 이제 주사를 거기 병원 다녀봤는데 거긴 좀 아니더라. 지금은 뭐 이제 약을 끝낼 때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의사의 역할도 일부 감당합니다. 그리고 상담사의 역할도 일부 감당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고민들을 나누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지혜들을 나누고 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좀 물어보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야기 나누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합니다. 세 번째는 후원자는 친구의 역할도 하죠. 같이 영화도 보고 차도 마시고 놀러도 다니고 그런 친구의 역할도 합니다. 또 네 번째 복지사의 역할도 해요. 이제 여러 힘든 것들에 있어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죠. 그런데 그런 역할을 일부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는 회복의 약간 초기에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후원자는 힘이 없기 때문에 피후원자가 처음에 초창기에는 나중에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힘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요. 또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힘을 가진 후원자가 가서 이제 같이 그 힘에까지 연결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뭘 대중을 모르니까 막 잘못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의사의 역할도 좀 해주고 또 상담사 역할도 해주고 친구의 역할도 복지사의 역할도 어느 정도로 좀 해주는 겁니다. 근데 단서가 있어요. 하지만 그 후원자가 이거를 하는 사람은 아니다. 메인 업무는 12단계를 통해서 회복을 돕는 사람이 바로 후원자다. 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 회복하려고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갈망. 뭐든지 똑같아요. 모임이든 12단계든 후원자든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열망. 정말 회복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이제 그래도 부분적으로 상담도 해주고 그래도 친구도 돼주고 그래도 복지의 역할도 어느 정도 감당하는 거죠. 왜냐면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또 어느 정도 12단계 밟을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후원자의 관계, 후원자는 정말 애증의 관계가 나중에 돼요. 이제 애증의 관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불완전한 사람 두 명이 만나서 누군가 이끌고 누군가 따라가는 역할을 하다 보면 이제 거기서 트러블도 생기고 또 마음에 못마땅한 부분도 생기고 때론 극심하게 이제 싸우고 하는 일들도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둘 다 열망이 있으면 돼요. 한 명도 이제 12단계를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한 명도 그 12단계를 배우려고 하는 열망이 있으면 어찌어찌 해서 어쨌든 그 피후원자와 후원자 관계는 이어져서 갑니다. 하지만 이제 그 피후원자가 열망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뭐 상담이나 의사나 친구나 복지사의 역할을 이제 후원자에게 강요한다면 사실 이제 그 관계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 다 12단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좋은 후원자 피후원자의 관계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럼 후원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 이제 피후원자는 후원자를 선택하고 이제 일단 쭉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끊을 때 끊더라도 이제 하는 동안에는 쭉 따라가는 역할들을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후원자에 대한 개념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후원자는 뭐냐? 후원자는 12단계를 통해서 본인이 변화된 사람, 또 후원을 요청한 피후원자에게 12단계를 밟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후원자는 힘이 없었는데 힘이 생긴 사람, 그래서 후원을 요청한 사람에게 피후원자에게 그 힘이 없는 피후원자에게 찾아가서 그와 함께 그 힘에게까지 연결해주는 걸어가주는 사람이 바로 후원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후원자에 대한 개념을 잘 잡아두시고 앞으로 후원을 요청하실 때 바른 관계를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